안녕하세요. 기억 읽는 주디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8일. 네, 벌써 26년의 두 번째 달이 지나갑니다. 네. 요즘에는 제주문화원에서 나온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원에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많은 삼촌들이 다니고 계시는데요.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의 생활 문화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 좋은 작업입니다. 단순히 어 통계적으로 혹은 또 기록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기록되는 이 생활 문화는 훨씬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네, 오늘은 1940년에서부터 80년대 삼북 결혼 풍속이라고 하는 네, 양정희 님의 글을 기억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7살 성한 꽃뿌리. 일제에서 해방되고 어수선하던 1947년 나는 어린 7살 음력 12월 25일생 어린 7살에 유치원에 들어갔다. 동부교회 중앙유치원이다. 2살 아래 남동생과 같이 들어갔는데 동생은 너무 어려서 유치원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아서 두어 달 다니다 끝내 그만두었다. 아버지는 칠송통에서 한약방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여러 분 계셨지만 꽤나 유복하였다. 오빠, 언니 둘, 남동생 이렇게 5 오누이들이 배다른 티 없이 잘 지냈고 나보다 5살 위인 큰언니는 이복이지만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 자주 업어주곤 하였다. 친척집에 결혼식이 있을 때는 신랑 신부를 위하여 꽃뿌리 역할을 하였고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예쁘다 하는 소리에 우쭐해서 어떤 때는 새벽잠을 설치곤 하였다. 7살 때의 기억 중에 아직도 또렷이 남는 결혼식에 갔던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 부모님은 고향이 구자면이다. 시골 외삼촌네 어머니 친오라버니는 일본에 계셨고 사촌 오라버니 댁이지만 어머니 친오라버니나 다름없었다. 시골 외삼촌네는 딸이 7인데 하나뿐인 귀한 아들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 신부는 고향이 서울인 아가씨다. 제주시의 농업학교, 제주에 대학이 없었을 때라 그 당시에는 대학이나 거의 다름없었다. 농업학교로 유학을 보냈는데 3살 연상인 하숙집 딸과 연애를 한 것이다. 시골 분홍인 신랑 아버지는 남의 집을 빌려 하숙을 치는 호르머니의 딸, 그것도 육지, 서울 사람이라는 것에 엄청난 반대를 하셨지만 그만 신부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허락하고 만 것이다. 그때는 버스가 하루에 한두 번, 잘 기억이 안 남.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50에서 60km 정도의 거리도 걸어 다녔다. 어머니는 나를 떼어놓고 잔칫집에 가려고 5일 전쯤 새벽에 약 40에서 50km 이상을 걸어가셨다. 나는 신부가 서울 아가씨라 꼭 보고 싶어서 언니에게 꽃보리 가겠다고 하루 종일 떼를 썼더니 오빠가 물건 싣고 가는 트럭 운전수에게 부탁하여 잔치 이틀 전날 오후 서너 시경에 트럭 조수석에 조수랑 셋이서 타고 갔다. 언니가 색종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색종이는 마분지보다 조금 나은 종이로 만들어서 색상도 안 좋고 일본산은 아주 좋았지만 비쌌다. 색종이를 사다가 잘게 잘라 꽃잎으로 만들고
성 안에서는 진짜 꽃잎, 색종이 등등 거의 예식장에서나 신랑집에서 준비하였음. 꽃잎으로 만들고 천 조각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담아서는 꽃바구니에 넣고 꽃뿌리 할 때 입을 원피스, 꽃뿌리 할 때는 보통 원피스나 통 치마 저고리를 입는다. 원피스를 보자기에 싸주었는데 나는 언니 몰래 여름에 입는 갑사 치마 저고리, 저고리 깃과 소매에 금박이 붙어 있어 매우 예뻤다. 갑사 치마 저고리로 바꿔치기를 해서 가져갔다. 갑사 치마 저고리는 아버지에게 병 치료를 받으신 분께서 아버지 덕분에 무사히 일본으로 갈 수 있었다며 한 달 전쯤에 선물 보내온 것들 중 내 몫으로 주신 하늘색 갑사천으로 만든 것이었다. 선물을 받을 당시는 겨울이어서 봄에 만들어 주신다는 걸 당장 만들어 달라고 때를 써서 만들어 놓은 후 못 입고 간직했던 것인데 이때다 싶어 그걸 싸들고 갔다. 시골 외숙댁은 큰 신장로에서 골목으로 한참 들어왔고 집 앞 올레 사이사이 그리고 마당에 멍석 아마 눈이나 비가 오면 땅이 질퍽거릴까봐 멍석을 깔아놓았, 깔아놓았다. 멍석에서는 남자들이 막걸리, 거의 집에서 만든 막걸리를 마시며 놀고 있었다. 올레에서는 한 무리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무리들은 종이에 말아 만든 담배, 요즘 담배와 같은 모양 담배를 한 개씩 놓고 내기를 했다. 또한 동네 아가씨들은 하루 종일 심부름을 하다가 모여 앉아 아까운 신랑을 육지 여자에게 뺏겼다고 억울해하면서 수다를 떨었다. 담배는 밭에서 키운 연초나무의 파란 잎들이 짙은 갈색이 되면 낫으로 베어다가 엮은 뒤 처마 밑에서 바싹 말리고 난 후에 잎들을 잘게 부수고 하얀 종이는 일본에서 들어온 것, 기계로 자른 것, 가격이 비쌌음. 하얀 종이를 펴서 적당량의 가루가 된 잎을 놓고 하얀 종이를 돌돌 말아 침을 발라 붙여 담배 계피로 만들어 피웠다. 이렇게 만든 담배는 야매로 사고 팔곤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피웠으며 할아버지들은 주로 곰방대에 담뱃잎 부순 것을 놓아 불을 붙여 피웠다. 한겨울이지만 따스한 날씨여서 곳곳에 걸어놓은 등핏불, 호롱불들이 별 탈 없이 밤을 밝혀주었고 밤이 꽤 깊은 시각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빨리 자라고 성화여서 더 놀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잠을 잤다. 누군가가 야야 성아나게 깨우지 말라. 어제 밤늦게 잤으니 그냥 자게 내두라. 놔두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아이고 안 깨웠댄 꽃뿌리 못했댄 허멍 울민 어떤 허국하 혼저 깨없어 하는 소리에 후다닥 일어났다.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젖은 수건으로 눈 주위만 닦고 바닷가 동네여서 바닷물과 섞인 물이어서 짜고 찐득거렸음. 눈 주위만 닦고 머리를 빗고 여름용 하늘색 갑사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치마는 흰 무명 손바지 위에 입으니 그런대로 괜찮은데 저고리는 속에 입은 전 융으로 만든 내복에 자잘한 붉은색, 푸른색 꽃무늬가 알록달록 비치고 말았다. 이 당시에는 속옷이든 겉옷이든 거의 집에서 어머니들이 직접 만들어 입혔음. 날씨가 추우니 속에 입은 내복을 벗을 수도 없고 겨울이 원망스러웠다. 그래도 흰색 아이보리 명주 목도리를 목에 감았더니 그런대로 사람들이 괜찮다고 예쁘다고 해서 나는 고지 듣고 신나게 신부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신부 친정이 성안, 제주시라서 신부는 혼자 며칠 전에 신랑 누님 댁에 와서 기거하면서 준비했다. 내가 갔을 때 신부가 막 가마를 타고 있었다. 나는 얼른 신부가 탄 가마 속으로 가려고 하자 가마꾼들이 가마는 세 각시만 타야 한다며 너도 커서 시집갈 때 타라고 나를 끌어냈다. 나는 가마꾼에게 가마 안 태워주면 성안 가겠다고 했더니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냐며 빈정대어서 나는 그만 토라져 엉엉 울었더니 신부가 나도 같이 태우라고 해서 나는 얼른 가마 속으로 들어갔고 가마 속이 좁아서 둘이 꼭 껴안았다.
가마꾼이 "야, 경험인 새각시상에 올린 독세기, 달걀, 너만 먹지 말고 우리도 꼭 줘야 한다." 라고 하였다. 신부가 족두리를 쓰고 장옷을 입고 연지곤지 바른 얼굴이 어찌나 곱던지. 신장로에서 신랑집 들어가는 골목어귀에 신랑이 사모관대를 쓰고 도포를 입고 조랑말을 타고 서 있다가 신부가 탄 가마가 오자 말방울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긴 골목으로 한참 들어가서 신랑집에 도착했다. 동네 아이들이 신랑 신부 온다고 야단법석 떨며 외치자 사람들이 모두 나왔다. 소나무 가지로 신랑집 입구에 아치를 만들고 종이꽃을 소나무 사이사이에 꽂고 가운데에는 태극기를 대나무 가지에 꽂아 한껏 멋을 냈다. 신랑 신부가 나란히 섰다가 내가 색종이로 만든 꽃잎을 뿌리면서 마당으로 들어갔다. 꽃뿌리는 보통 여자 2명이나 남녀가 짝을 지어 하는데 혼자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음. 신랑집 마당에는 병풍이 쳐 있었고 그 앞에 놓인 높은 상 위에는 날개와 발이 묶인 장닭 한 마리와 각종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신랑집 마당 멍석 위에는 색종이 꽃잎이 아름답게 수놓아 있었고 사진사와 사진사가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웅성거리는데 갑자기 한방눈이 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쌓였다. 어찌어찌 사진은 겨우 찍은 것 같았지만 나는 꽃뿌리를 하려고 가져갔던 갑사 한복 치마 조거리가 젖을까 봐 서둘러 집 안으로 얼른 들어오고 말았다. 신랑 신부는 각각 다른 방에서 음식상을 받고 식사가 끝난 후에 예복에서 신랑 신부가 첫날 입는 끝난 후에 예복에서 신랑 신부가 첫날 입는 평상 예복 한복으로 갈아입는데 이날은 한방눈에 예복이 다 젖어버려 할 수 없이 평상 한복으로 갈아입고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새각시 방에는 친정에서 우시로 같이 온 사람들이 신부와 같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신부 측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동네 여자 몇몇이 같이 앉았다. 새각시 상에는 삶은 독색이 3개가 놓여 있었는데 하얀 살이 너무너무 고와서 그냥 먹어버리기엔 너무 아까웠다. 독색이 2개를 4명의 가마꾼 아저씨들 갖다 주고 남은 1개는 새각시에게 반쪽씩 나눠 먹자고 했더니 신부가 나에게 1개 모두 먹으라고 하길래 막 먹으려는데 신부 방에 앉아 있던 여자분들이 "아이고 성한 애기는 꽃 뿌리다니멍 잘 먹엄실 건디 그걸 너 혼자만 먹을 거냐?" 라고 하는 소리에 나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생각이 들었다. 신랑 누님에게 독색이 더 있어야 된다며 심술을 부렸더니 신랑 누님이 2개를 더 가져다 주어서 모두 함께 나눠 먹었다. 신부는 독색이는 물론 밥도 안 먹었던 것 같다. 그날 신부상에는 무슨 음식이 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가 닭다리를 먹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 시부모에게 패백 드리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 아마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패백 같은 것은 안 드렸던 것 같다. 새각시 방에서는 동네 아낙네들이 신부에게 서울에 대하여 이것저것 물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떠들며 신부 빨리 나오라고 신랑 다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야단이 났다. 신랑의 양쪽 발을 묶은 채 거꾸로 매달아 발바닥을 다듬이 방망이로 두드리는데 그야말로 돼지 목 다는 소리처럼 신랑이 아프다고 난리다. 신부가 빨리 노래 한 곡을 불러야만 신랑을 풀어준단다. 새각시는 한두어 번 사양하다가 신랑이 안타까웠는지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 더 잘 부르는 것 같았다. 밤이 되자 신랑 신부가 합방을 하는데 동네 아낙네들이 신방을 엿보기 위하여 창호지 바른 창문을 손가락에 침을 발라 구멍을 뚫어서 킥킥거리며 훔쳐보느라 창문이 공보처럼 다닥다닥 뚫어졌다. 신랑이 호롱불을 껐지만 아마 보름 전후였는지 달빛이 환하게 비추어 호롱불은 끄나 마나였다. 나는 졸려 일찍 자느라 끝내 신방을 훔쳐보지 못했지만 그날 밤 신랑 신부는 첫날 밤을 제대로 보낼 수 있었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잔치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고 다음 날도 동네 사람들이 모여 돼지고기 몸국에 반지기 밥,
흰쌀, 보리쌀, 팥뜨근 섞은 밥을 먹으면서 어르신들, 노인네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 음식들을 모두 다시 보내고 남자들은 하루 종일 술판을 벌렸다. 새색 씨는 새벽 일찍 일어나 같이 심부름을 하면서 시어머니, 시누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부지런을 떨었다. 엄청 신우들 쉽사리 했음. 어머, 어떡해. 엄청 신우들 시집살이 했음. 어. 다음날 나는 어머니랑 버스를 타고 성 안으로 갔다. 어머니는 버스표를 사고 나는 무임으로 버스를 탔다. 버스는 10,000원이지만 이어서 어머니도 한참 서 있다가 얼마쯤 오고 나서야 좌석 하나가 비어 나는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았는데 저녁밥 먹으라는 소리에 눈을 뜨고 보니 우리 집이었다. 1950년대 잔칫집 풍경. 너무 어려서 6.25 전 이야기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이후 1950년대 잔칫집 풍습을 내가 본대로 적어보겠다. 제주시에는 예식장도 있었고 사진관도 있었고 미용실도 한두 군데 있었다. 물론 조금 변두리에서는 집 마당에서 예식을 올린 집도 많았고 구식, 신식, 족돌이 쓰고 면사포 쓰고 구식, 신식 모두 있었다. 집집마다 자릿도새기, 어린 돼지를 사다가 한두 마리씩 통시, 변소라는 돼지우리에서 길러 자녀 결혼 때가 되면 도축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였다. 돼지를 키울 통시가 없는 집은 돼지를 사다가 장만했다. 60kg, 100근쯤 정도의 도새기가 별로 살찌지 않고 지방도 적어 제일 적당했다. 동네에 돼지 잡는 사람들을 불렀다가 돼지 목에 밧줄을 걸고 통시에서 몰아내어 높은 곳에 매달아 숨이 끊어지면 고운 털은 깎아서 붓, 주로 페인트 칠할 때 쓰는 붓 등을 만드는 데 썼다. 남은 털들은 보릿집이나 밀집 등에 불을 피워 돼지 전체를 골고루 그을려 칼이나 대나무를 반쪽으로 쪼개어 날카롭게 만든 것으로 태우다 남은 털 찌꺼기 등을 깨끗이 면도하듯 밀어내고 돼지는 통째로 물로 씻은 후에 도축하기 시작했다. 배를 갈라 오장육부를 꺼내어 간, 신장, 소장, 대장 등을 깨끗이 손질하여 소장, 대장은 쌀과 메밀가루와 돼지 피와 내장 등을 잘게 썰어 섞어서 순대를 담았다. 돼지 잡은 분들이나 동네 남자 어른들은 몸보신으로 골, 뇌, 간, 돼지 목살 등을 생으로 안주 삼아 술 한 잔씩을 하는데 검료를 안 받고 분변 등을 먹은 돼지라 가끔 돼지 몸에 각종 충돌이 중간 숙주로 기생하다가 사람에게 옮겨가기도 했다. 물론 아무 병도 없는 돼지가 많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충, 유구조충, 무구조충 등이 사람들에게 많았다. 그 충들이 몸속에서 돌아다니다가 뇌에 박히면 소위 관질병이라고 해서 관질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했다. 쓸개는 깨끗하게 씻은 후에 바싹 말려 가루를 빻아 보관해 두었다가 출산을 한 산모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다가 모유를 끊을 때가 되어도 아기가 젖을 계속 빨려고 하면 그 쓸개가루를 젖꼭지에 바르면 아기가 젖을 빨다가 너무 써서 엄마 젖을 다시는 안 먹게 된다. 오줌보, 방광. 오줌보는 터지지 않게 잘 떼어내어 오줌을 모두 빼고 나서 대나무를 꽂아 바람을 불어넣어 묶으면 축구공이 되어 동네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축구놀이를 하는데 하루 종일 발로 차도 터지지 않았다. 잔치집에서는 도감, 잔치 음식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 도감을 정한다. 도감은 주로 도세기를 도축할 사람 정하는 일, 순대 담는 일, 고기를 골고루 잘 익게 삶는 일 등 모든 것을 지시하고 고기는 도감이 직접 썬다. 아무리 혼주라도 고기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고 꼭 도감 허락이 있어야 하며 도감의 노련한 기술에 따라 같은 양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먹게도 할 수 있고 덜 먹게 할 수도 있었다. 신랑 집은 결혼식 당일 하객들을 맞이하지만 한 3일 전부터 잔치 준비로 분주하고 신부 집은 결혼식 전날 하객들을 맞이하고 당일 아침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버리면 잔치는 거의 끝난다.
돼지는 전날이나 전전날 거의 잡는데 하객 등의 축의금은 현금으로 부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콩, 보리쌀, 팥 등의 곡식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많았고 곡식 한 대박을 부조하고 온 식구가 1, 2일간 삼식을 모두 때우기도 하였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은 잔치 준비하는데 일손을 보태어 부주 대신하였다. 수돗물이 없을 때라 이웃에 있는 항아리들을 여러 개 빌려다가 마당 옆에 놓고 물구르마 물지개로 산짐물을 길어다가 파는 사람들에게 물을 사서 항아리에 채워서 쓰기도 하고 동리 젊은 아낙네들이 직접 허벅지고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워 축의금 대신으로 하였고 신부 친구들은 허벅으로 계속해서 물을 길어와서 순우름을 하였다. 잔치 전날 신부집은 전전날, 전날은 반지기밥, 흰쌀, 보리쌀, 팥 등을 넣은 밥, 반지기밥과 몸국, 돼지고기 삶은 물에 몸, 해초와 고기, 내장 등을 넣고 메물가루를 풀어 넣어 끓인 국, 몸국 등으로 동네 사람이나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대접하였고 결혼식 날 신부집은 전날은 하얀 쌀밥이 녹그릇, 요즘 밥 두 그릇 정도 양이 들어감. 녹그릇 하나 가득 몸국과 돼지고기 석 점, 순대 한 점, 마른 두부 한 점씩 등을 1인분씩 접시에 담아 내놓았다. 이발관은 몇 군데 있었지만 미장원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1950년 6.25 사변이 이후에 육지에서 피난민들이 들어와서는 순방하던 제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주었고 미장원도 있었던 것 같다. 여자애들도 이발관에서 머리를 잘랐다. 1950년대 초 정도에는 무면허 미용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네 정자나무 아래나 집 마당에서 걸상 하나를 놓고 목에 보자기를 두르고 파마를 해주었는데 결혼할 신부는 동네에 무면허 미용사가 올 때 날짜가 맞으면 그때 하고 아니면 3, 4일 전에 불러다가 마당에서 파마를 하였다. 약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에 장식된 기계처럼 쇠로 구멍을 만든 것, 외국제라고 함, 구멍을 만든 것 속에 숟가루를 빻아 어린의 손가락 굵기만 하고 길이가 2, 3cm 정도의 둥글게 빚어 만든 것을 빨갛게 불에 달군 후에 머릿결을 클립 감듯이 조금씩 감아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모두 떼어내면 꼬불꼬불 흑인 머리처럼 온통 꼬부랑머리가 된다. 완전 생머리를 따 다니다가 동백기름으로 곱게 손질하여 따리를 틀고 그 위에 족두리 써서 구식 결혼하는 분이 많았지만 내가 7살, 7, 8살 때 꽃뿌리 다닐 때도 신식 결혼하는 분이 하나둘 있었다. 신식 결혼은 파마머리, 물론 생머리 올리는 분도 있었음. 파마머리에 면사포 쓰고 하얀 한복에 고무신을 신었다. 제주에는 산무, 곧 대문, 도둑, 거지가 없었는데 6.25 사변 후에 피난민들이 제주로 몰려오게 되면서 산무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잔치 2, 3일 전부터 잔칫집에 동량밭이 거지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하루 세 끼를 모두 해결하였는데 성에 차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곤 했다. 혼주 측에서는 동양바치들이 오면 서울 손님이 왔으니 이들을 잘 모시라고 하면서 이들을 접대하는 사람을 따로 두어 잘 대접하여 보냈다. 3. 한림으로 시집간 성안 세각시. 나는 1964년 봄에 제주시의 한림으로 시집을 갔다. 신부집은 결혼식 전날 잔치를 벌여 친인척은 물론 하객들을 맞이했다. 모든 살림살이는 신랑 집에서 전날 트럭을 보내와서 실려보냈다. 신부 혼수장만. 요즘은 하루에 모든 살림살이를 장만할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딸이 있는 집에서는 하나씩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만 했다. 이불 만들기, 이불 확청.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시기 전에 20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때 어머니가 결혼할 때 쓰라고 이런 결혼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카를 직접 심어서 키워서 그 솜으로 큰 이불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이불이 아직까지 저희 집에 있는데요. 네. 좋은 기록입니다. 정말 저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